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제가 이렇게 느낌이나 욕구 같은 게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댔잖아요. 그걸 알아차려지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사라진다는 거니까는 제가 거기에 딱 머무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흘려가는 거는 좋아요. 우선은 시작 수행해 가면서 그렇게 관찰되는 건 좋지만 왜 사라지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싫은 느낌이 일어났어. 싫어하는 아줌마가 앞에 있어요. 그럼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어요?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그거를 볼 때 욕구가 저는 보이는 게 싫어한다. 내가 욕에서 편안하고 싶은 게 있구나가 먼저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 오고 그 다음에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차려지는 거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느낌이 오고 편안함, 몸의 자극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은 너무 좀 수준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쭈쭈바 유추한. 네. 근데 그렇게 관찰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일어난다는 거는 더 깊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왜 들려요? 소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들려요? 제가 왜 일어나요?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봐봐요. 지금 그렇게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이 소리를 지금 보살님이 마음으로 지어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더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다, 사라진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찰되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수행을 하면서 관찰된 만큼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뭐 스님들이 이렇게 인터뷰해 드릴 거예요. 짚어 드릴 거고. 근데 일어난다, 사라진다, 왜 이런 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흘러보내는데 그쪽을 그럼 관찰을 해야 되는가? 좀 머물러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살님은 어떤 좀 사유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관찰되는 와중에 사유를 해가야 된다고요. 사유라는 게 그냥 관심만 가지세요. 막 그 생각을 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살님한테는 관심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화나는 뭐 어떤 아줌마를 만나서 싫어하는 아줌마는 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화가 왜 일어날까? 이 질문만 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는 답은 뻔하겠죠. 내가 저 아줌마를 싫어하니까 이 화가 일어났겠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뭐 떠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깊단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세요. 관심. 이 화가 왜 일어날까? 이 화는 있다가 왜 사라질까? 지금 사라져서 화가 지금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져 저는 관심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 편안한데요. 이거 그렇게 계속 가면 오히려 수행에 진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수행에 진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어났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왜 일어났지? 싫어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왜 나는 평온한 마음이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 가면 그냥 뭐가 있든 간에 평온해져 버려요. 이유도 모르게, 이해도 없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뭔가 좀 변화가 있고 해야 되는데 평온하기만 해. 그러면 스스로도 뭔가 수행에 퇴보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딴 데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겠지만. 근데 그래서 관심이 좀 필요로 해요. 보살님한테는.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좀 조사를 하다가 느낌에 대한 게 그 느낌의 이해가 굉장히 좀
혼합된 그런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그걸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감각, 센세이션, 그 다음에 이제 feeling, emotion, 웜의 센세이션, 감각, 필링까지는 알겠는데 느낌. 이모션은 뭐죠? emotion, 감정. 아, 감정.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예, 네. 그 다음에 mood, 무드는 뭐예요? 뭐 아늑함 그런 거 있잖아요. 아하, 오케이. 아늑함, 오케이, 오케이. 푸근함.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그건 또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마디 쪽이 그쪽 역할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아늑함, 뭐 평온함, 그거는 사마디 쪽인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느낌으로 이렇게 퉁쳐가지고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부분을 그럼 좀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몸의 감각을 뭐라고 센세이션이라고 그랬나요? 이 몸의 감각은 느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렇게 돗대기 시장이 돼버렸지? 자,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느낌은 감각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감각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요 세 가지만을 마음의 느낌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였죠? 아니,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감각이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두카, 수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카, 수카는 결국 생각이 붙는 거잖아요. 몸에서는 결국 마음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에서는 감각밖에 없어요. 좋은 감각, 싫은 감각은 뭐겠어요? 본인의 판단이지. 그러니까는 이게 좋다 싫다, 통증도 좋다 싫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통증도 감각, 신랑이 이렇게 해도 감각. 알겠죠? 다들 연세가 신랑이 이렇게 하면 막 다들 치를 또. 어쨌거나 통증도 감각, 손주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감각. 아시겠죠? 거기는 좋고 싫은 거는 그 본인의 판단,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두카, 수카 이것도 다 그냥 생각이 어떤 판단인 거지. 몸에서는 다 감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서는 느낌은 좋은 느낌. 커피와 초코 케이크 먹으면 기가 막히죠. 좋은 느낌. 그 다음에 청국장하고 초코 케이크 먹으면 환장을 노리시겠네. 그때는 싫은 느낌. 근데 뭔가 반응이 없어요. 어디 강가에 그냥 흔한 돌덩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감정이 있겠어요. 그때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 세 가지. 그 몸의 감각, 마음의 느낌하고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감정. 감정은 생각하고 이렇게 믹스가 된 거예요. 결국 생각이라고 그래, 해야 생각이죠. 되죠. 감정도 생각이에요. 네, 생각을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감정은 이게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니까 믹스된 거, 느낌하고 요 생각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감정.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무드. 그거는 사마디 쪽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삐띠, 빠사띠, 사마디, 뭐 우빼까 이쪽으로 좀 평온함, 아늑함 그거는 사마디 계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링은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근데 보통은 그 감각하고 느낌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 몸의 감각과 마음의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항상 같이 일어나죠. 뭐가 됐든 간에 좋든 싫든 몸의 감각이 이게 통증이다. 마음에서는 싫은 느낌이 함께 있죠. 네. 그래서 함께 있어요. 감각. 그다음에 감정하고 느낌도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감정 안에 느낌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감정 안에. 네, 감정 안에. 그러니까 느낌은 그냥 표현상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립된 거고, 감정은 생각이 이것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걸 감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생각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느낌이.
그걸 저는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어떤 본인의 끊임없는 그 생각이 함께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따로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 수념체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네. 실제로 그게 느낌을 순수하게 그 느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가 이해가 됐을 때 이제 느낌 관찰이 쉬워진다고요. 처음부터 느낌 관찰이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느낌이 자연스럽게 아 이게 느낌이구나라고 이제 그때 느낌만 딱 떨어뜨려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근데 그 사야도 법문집에 보면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느낌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조금 아마 이제 좀 법문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은 어쨌거나 뭐 싫은 느낌, 좋은 느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그런 디테일하게 좀 나누시려고 하는 게. 근데 느낌 관찰도 이게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전과 좀 다르게 관찰이 돼요. 전과는 좀 다르게. 또 뭐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요즘에 그게 그런 식으로. 그 수를 이게 수념철을 할 때 느낌을 대상으로 하라라는 그 말 그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번뇌나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하고 느낌을 떨어뜨려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거 떨어뜨려서 되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히 느낌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할 수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대상과 순간 마주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억 때문에 싫은 느낌이 순간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마주쳤던 이 대상과 이 느낌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오. 그러면 거기 도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도사가 일어나면 자 네. 이렇게 함께 일어나지만 성질 자체는 다릅니다. 그리고 도사가 일어났을 때 느낌이 관찰이 된다고 하면 이 마음을 어쨌거나 그 대상은 그대로 있고 마음을 안쪽으로 확 돌려버려요. 대상은 보지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개가 어쨌거나 지금 분리된 거고 그랬을 때 이 도사가 그대로 있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것도 점검하시면 좋죠. 근데 어쨌거나 대상과 느낌은 결국 분리시켜야 됩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강무사님 얘기한 게 그 그러면 부분이거든요. 그게 분리가 됐을 때 그 대상과 느낌이 한꺼번에 보이잖아요. 함께 있죠. 함께 일어나죠. 함께 작용합니다. 근데 이거 느낌만 봐야 되는 게 수념차 아닌가요? 이거는 아예 없어야 된다. 네. 오, 그럴 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느낌을 그냥 보라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난 줄 알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야도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대상이 일어났을 때 느낌과 함께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변할 때 이 대상도 어떻게 변하느냐. 둘의 관계를 알면 더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면 이걸 하나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근데 이 하나가 그 하나가 아니겠죠. 이 하나가 그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오로지 대상. 그렇죠. 이제 오로지 대상이죠. 그러니까 느낌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구별을 하잖아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건 빼고 어쨌거나 좋은 느낌, 싫은 느낌 큰 맥락에서 근데 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면 좋은 느낌이 아니라는 이해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이해가 안 돼요? 성품에 대해서 말해요. 이 느낌에 대한 성품. 이 느낌에 대한 성품은 지금 여러분들 느낌이 어쨌거나 좋은 느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순간에 그거는 지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그걸 지금 나한테 지금 좋은 느낌이 있다라고 지금 움켜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해될 부분이 많죠. 자, 이 느낌 자체가 실체하지가 않아요. 근데 느낌이 이게 실체한다고 했으면 나는 그걸 어쨌거나 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도 이해가 되고, 이 느낌이 왜 느낌이라고 이렇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해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걸 띠 빠져나띠. 대상을 마주쳤을 때 싫어하는 느낌을 안쪽으로 봤을 때 이걸 계속 보게 되면 싫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계속 가하게 되면 무등등한 느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동요하지 않는 마음 쪽으로 가지만 대상 쪽으로 다시 갔을 때는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서 논의될 것들이 막 분별이 계속 일어나고 그거는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대상을 싫어하면 대상은 사라져야 돼요. 거부하면.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싫어한다는 그 자체는 그냥 싫어해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싫어한다고요. 상대를 싫어하면 상대가 또 나오고 상대가 또 나오고 상대가 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이해가 있으면 여기서 일을 하게끔 냅두겠어요? 안 놔둬요.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생겨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싫어하겠어요? 근데 한 4월 지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 타인이 관념적으로 나, 너. 근데 이것이 이제 타인이 어떤 대상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것이 결국 생각을 내는 순간 자타가 생기는데 그 생각을 안쪽으로 넣으니까 이것이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라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관념이 됐을 때 생각이 일어났을 때 대상이 일어나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났다는 이 생각을 접고 상대방이 있다는 생각을 접고 이 안쪽으로 딱 향하니까 그것이 내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난데라는 게 이런 공간성을 말해요. 그 상대가 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그거는 대상이 이미 바뀌어 버렸잖아요. 틀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어쨌거나 인위적으로라도 안쪽으로 탁 기울이면 기울이지 않았을 때는 이미 지금 마음은 끊임없이 그 상대한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가는 요 작용이 안으로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동안에는 상대를 만들어냈는데 안쪽으로 트는 순간 상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느낌에 관심이 있지. 그러면 상대가 조금 덜 만들어져요. 그리고 틀었기 때문에 어떤 공간성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알아질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완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상대에 대한 우선에 잠깐이지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생각이 좀 전까지는 했지만 그게 지금 안쪽으로 지금 느낌으로 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 조건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들어낸 거 싫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이 물병이 왜 보여요? 어떤 조건으로 보여요? 자, 다 보이잖아요. 어떤 조건이에요? 이것도 조건이죠. 어떤 조건? 마음이 근데 이론적으로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물병이네. 자, 흔히 조건이라고 하면, 자, 이거 있어야 되고, 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이 있어야 되고, 요런 걸 조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되고,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세간적인 어떠한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부딪혔을 때 어쨌거나, 이 근경식이 한번 이게 마음으로 촉으로 전환이 돼야만이 우리는 그때부터 실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촉에서 이제 보는 마음에서 심소들이 일을 하죠. 주의도 기려야 되지, 받아들여야 되지, 상도 붙여야 되지, 식도 있어야 되지, 집중도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지, 거의 공간, 빛, 이거는 조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행할 때에서는.
그런 걸 조건이라고 하면 맞아요. 빠라마타죠. 예. 그 조건이 결국 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심소가. 그래서 보는 줄 아는 게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지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조건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건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문 앞에서 새로 산 학용품을 떨어뜨려서 화장실 왔는데 분명히 제가 의식은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 볼펜을 보는 그 순간에 그게 볼펜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볼펜이라는 모양은 있었어요? 색깔? 있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없는 건가? 분명히 내가 서 있고 그걸 계속 바라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돌려도 이것이 볼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때 자. 아직 물병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게 볼펜, 그냥 똑같은 이치로 물병이지만 물병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 때 모양과 색깔은 있죠. 이미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낸 거예요.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이게 일체 유심조요. 이 모양과 색깔 또한 어떤 뭔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나. 그러고 나서 물병이네 하면 또 이게 물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알기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요. 이게 오늘 또 어쨌거나 깊어진 것 같은데. 명세. 그래요. 결국 쉽게 말하면 이 소리가 지금 소리잖아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가 최초로 이게 관찰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떠한 정보에는 색, 성, 향, 미, 촉, 법에서 6가지가 다 동일하다고요. 이 정보로서는 우리가 이걸 해석을 못 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의 어떤 경향성, 여러분들의 어떤 업식이라고 이제 흔히 뭐 표현해도 되죠. 그 중에 상이 있어요. 상. 각각이 다 다른 상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요. 어라, 소리였네. 그러면 얘는 소리가 되게끔 하는 그런 근본적인 씨앗은 담고 있겠죠. 이게 만약에 소리라는 근본 씨앗인데 내가 색깔이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색깔은, 씨앗은 있어요. 씨앗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걸 해석은, 그러니까 구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촉이 있어. 어떤 정보가 있어. 이것을 다 달라요, 지금. 소리네라는 거 하면, 소리네라는 그와 동시에 색. 실제 요 소리가 이렇게 함께 탁, 보는 쪽에서 작용을 탁 하면 요 가서 탁 붙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리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이 작용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봅시다. 이 핸드폰 많은데 핸드폰 안에서 반도체 지금 일을 엄청 하겠죠. 유튜브 보면 요즘에 거의 알잖아요. 이걸 우리가 뜯어봐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대충 전기를 계속 끊었다 붙였다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 작용으로 인해서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장동건이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장동건이가 정상. 어우 미안해라. 왜 나 순간 나 조인성인 줄 알았는데. 자 조인성이가 막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조인성이가 또 막 대사도 하고 누나 하면서. 그러면 자 이 드러나는 그 모양 그 색깔 그러니까 화면이죠. 그것과 소리는 반도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 흔히 들어서 아는 지혜잖아요. 마음작용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떠한 일들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드러났을 때 실체적으로 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러날 때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조인성이가 여기서 나타나도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홀로그램처럼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홀로그램처럼 자 드러났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알겠어요? 아니면 또 다르게 이렇게 지어내겠어요? 또 다르게 지어내요. 또 다르게 이렇게 또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색성향 미촉법이 없어요. 실제에서는. 그래서 무색성향 미촉법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안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라니까는. 소리도 지금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소리 몰라요.
이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어내고 있고 여기에는 색성형 미촉법이 없어요. 이 자체에는. 저 소리를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입이 설신이에요. 보이고 들리 이런 거는 이렇게 법의 세계를 얘기해요. 없어요. 은삼철벽.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치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영화 보고 제가 참 그게 엑스맨인가 있어요. 매트릭스 말고. 매트릭스도 뭐 그렇죠. 비슷해요. 근데 엑스맨인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냥 부잣집 뚱뚱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친구인데 그 엑스맨 그 캐릭터 중에 어떤 여자가 막 다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도 심어주고 그 뚱뚱한 그 막 서양 그 막 이런 아저씨가 없어 앞에 아가씨가. 근데 있는 것처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이러고 있어. 막 좋다.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고 있어.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얼마나 깎아먹었냐고.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만약에 그러한 게 법의 세계가 실제 그렇구나라고 하면 이게 치착을 하겠냐고요. 치착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옛날 어른들이 치착할 물건이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나요? 네. 치착할 물건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거 가지고.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스님, 그러니까 명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 수행하면서는 가만히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특히 뭐 눈 감고 이렇게 되면 아는 것만 있는 것처럼 잡혀질 때는 꽤 수행자들이 많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수행의 관점에서 접목을 해보면 아는 것만 있을 때는 제 느낌은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감촉되고 하는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엷어지거든요. 그냥 아는 것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행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라 그러면 이제 표현해 주시는 걸로는 그럼 이게 색성형 미촉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알고 알아지는 것, 그럼 이건 알물 당하는 성질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게 알물 당하는 성질이에요. 예, 그래서 알물 당하는 성질 또는 뭐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법념처의 개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알물 당하는 성질, 요 정도를 그 느낌 정도로 수행하면서 저희는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붙이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명색이 붙는 의도, 집중, 주의, 뭐 관심 기울이는 거 이런 거 머리로는 다 알았는데 전혀 못 보니까. 근데 이해하는 거야 나중에. 근데 그 수행으로 그 정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있다라고 할 때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딱 아는 자체. 우선에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나중에는 이해돼. 우선에는 그렇게 지금 관찰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쩔 땐 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땐 또 붙어 있기도 하고 그거는 그때 관찰하는 그게 힘이 달라서 그런 거지. 붙여 있다고도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고 떨어져 있다 해도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 지금 관찰하는 그 시점에 따라 다른 거지 이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을 더 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알아차림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것, 그러니까 아는 그거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성질을 알게 되는 것도 더 파라마타 쪽으로 근접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럼 수행할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까라고 하면 정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료하거나 계속 이어지거나 하는 쪽으로 수행하는 것 정도. 그 다음 뭐 병색을 보거나 하는 거는 뭐 한참 후에 무르익게 되면 혹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은 알고 안으로 돌리면서 보는 줄 알고 뒤쪽으로 갈 때 요게 또 고요하게 있으면 요 상태를 또 선명하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들어가면 이런 부분 경험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말씀하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뭘 할 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단지 아는 것만 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식으로 하면 그런 정도의 관념은 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수행을 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엔 법문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색해서. 결국 인터뷰 때마다 계속 마지막에는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은데, 자.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자, 이렇게 안쪽, 마음 쪽, 아는 쪽으로 계속 향하다 보면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싹 사라지면 그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상이 이제 일어나게끔 하는 그 작용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7개가 전체 일하는 거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가 뭔가 강렬한 게 요거 뭔가 의도가 순간 보이기도 하고, 그럼 뭐 한참 또 지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름 붙이는 게 탁 보이기도 해요. 다른 때는 어느 순간 주의 기울이는 게 탁 보이기도 해요. 그런 걸 쭉 체험된 걸 종합했을 때, 이게 다 종합적으로 요게 교리적으로 7가지의 마음이 무조건 함께 해야만이 어떤 시작점이고 거기서 대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지. 자, 이해했으니까 이제 관찰됐으니까 계속 그렇게만 관찰하고 살 거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이해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거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심플하게 정해놨잖아요. 무상고 무아로 세상을 보는 거요. 정견, 사성제로 세상을 보는 거고 정견으로. 그거 말고 없어요. 뭔가 물질이 막 깔라빠가 계속 평생 깔라빠를 보면서 살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제 세상을 보는 그 견해만 바뀌어요. 견해만. 참고로 수행을 깊게 하면서 뭔가 싹 사라지고 막 고요하다. 이때가 고요하겠어요. 그냥 다 있어. 다 있지만 이해가 있는 상태가 더 고요하겠어요. 이해 있는 게 훨씬 자유로워요. 보이고 들리고 다 해도. 근데 이게 아직 이해가 없으면 그냥 싹 사라지고 이 고요한 상태가 굉장히 고요하다라고, 그건 맞죠.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해로서 계속 이해가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해가 있나 없나 계속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좀 달라져요, 견해.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그 스님 말씀은 그 도드라진 마음작용을 하나씩 그렇죠. 이름 붙이거나 의도나 그렇죠. 그 여섯 일곱 가지 한 번에 쫙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경험을 하고 그다음 그거를 다시 맞추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후대 어떤 논사들이 아비담마적으로 풀어놓은 거지, 부처님이 이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부처님이 이런 거 말씀하신 적 없다고요. 천상에 설법을 하신 게 아비담마라든지. 원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경 자체에는 이런 말은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경문 스님이 요 부분에서 한 말씀 딱 해주세요.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데요. 그 아비담마 교학은 부파 불교의 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철학이 이렇게 발전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하고 직제자들 그 기간을 한 100여 년으로 보거든요. 이 불교 기간을 초기 불교라고 불러요. 소위 일본에서는 근본 불교라고 부르고. 근데 부처님 사후 100년 이후에 그 계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이제 부파가 갈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소송 18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테라와다라든가 이제 그 대중부로 이제 갈리는데, 그 부파마다의 그럼 초기에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신 게 4부니까야 혹은 이제 5부니까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그 학파마다의 그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논설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해. 대표적으로 칠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건 테라와다의 칠론하고 그 설일체 유배 칠론이 현재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문서로 남아있는데,
그 각자의 5구 니까에 대해서 부파의 색깔로 논설을 정리한 게 아비담마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후대에 이제 그 가필이 보다 신화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는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아비담마를 설했다. 이건 테라와다의 주장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런 메시지. 깔끔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항상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더구나 한국 불교에서는 이걸 외도처럼 여기고 완전히 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지어 인도 우리 성지순례 하면 아비담마를 설하시고 내려온 곳. 예, 그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그것도 그냥 뻥인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말하면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현재 사실은 그 성지를 가보면 원래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벽돌 하나 어디 이제 구석지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만 이렇게 공원화 해가지고, 요즘은 제가 35년 전에 성지순례를 처음 했었거든요. 하고 이번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한 5-6번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아, 이 성지를 포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셨던 옛 길은 그냥 그 시대로 끝난 것 같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다 입혀놨더라. 그걸 또 한 번 느끼게 됐고요. 그 어머니를 제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그것도 후대에 만들어진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급조를 한 거죠. 그 장소를 하나 만들자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에 여기 또 머무시잖아요. 그냥 물으세요. 물으셔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도 잠깐 경문 스님하고 아카사토 스님하고 제가 짧게 얘기 나눴는데, 지금 이 순간 어떤 답을 절대 누가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워낙에 이게 너무 방대하고, 예,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맞는데, 저 사람 이게 맞는데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우승도 크게 이게 북방하고 남방이 크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은 니까야고 한쪽은 아가마예요. 그래서 그게 경전 성립사도 매우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불교라고 얘기하기나, 우리는 그 아가마 쪽이거든. 근데 아가마를 하지도 않아요. 한국 아가마가 아함경을 아함경, 예. 아함경에 그 소리 나는 글자들을 하는 게 아함경인데, 아함경을 하지도 않아, 한국 불교에서는. 거의 힌두화된 뭐만 하고 있어요. 법화경 막 이런 거 하고 있죠. 뭐 부처님 사후 6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경전들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법화경 이런 게?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인도에서 대승이 3가지에서 인도 대승, 중국 대승, 티베트 대승. 그게 복잡해요. 이게 한 갈래로. 경문 스님한테 하루 정도 들으시면 대략 이해해요. 그래서 교학적으로 접근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차라리 여기서 삽비하시는 게 훨씬 얻어가는 게 많으시죠. 제가 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써먹으셨어. 아이고, 내 거 놓쳤어. 여태까지 길을 잃었던 사람으로서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성제 8정도는 그 누구도 부정 안 하거든요. 어느 학자도.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사성제 8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사띠를 콱 움켜쥐고 가면 틀림없어요. 결국 본인 괴로움 해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뭐 교학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깊게 파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스님, 그 마무리하시기 전에 그 회장님 질문하셨던 거랑 연결해서 공간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선 건데 또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공간성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전체, 이 전체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왜 좋은가 하면, 이제 넓혀지기도 하지만 이게 보이고 들리고 감촉되는 부분이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로 하면 사실은 가니까, 시기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저는 현재는 이게 가장 좋긴 한데 다만 이렇게 작용을 할 때 대상 쪽으로 빠지는 부분은 그 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요 뒤쪽 관심을 그래서 지금은 요건 같이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뒤에서 보나 전체나 다 생각이에요. 그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이게 회장님이 저저번인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간도 결국 생각이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우선에는 도구로서 전체를 도구로서 탁 배경으로 놓고 수행해 가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어쨌거나 사마디로도 좀 채워보기도 하고 크게는 우백 깔아도 하루 정도 경험하셨다면서요. 예. 그렇게 도구로서 쓰시고 결국 그러니까는 명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공간도 아이고야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라고 좀 깊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든 요 뒤에 있는 것든 이것도 결국 뭐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그냥 주의를 그쪽으로 기울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에 실체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네,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서 이 공간을 대상으로 하든 여기다가 막 크게 힘을 증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계속 여기다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럼 막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 요 뒤에 후광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길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본다고 해요. 흔히 아우라가 남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좀 잠깐 여담이지만 태국에서 지낼 때 그 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미 스님들 한 30명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한 20명이 그 절에서 좀 케어해 주는 그런 건데 그 친구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다고 뭐 먹었어요. 그냥 음료수하고 그 초코파이나 과자 좀 사주려고 치앙마이 시내 큰 마켓을 갔는데 외국 스님이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내는 서양 스님들은 그때 점심은 삼겹살 사준다고 우르르 같이 나가면서 이제 봤는데 저쪽에서도 태국 스님 2분, 그 다음에 중국 스님 같대요. 아마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만 스님이래요. 근데 인상이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그냥 합장만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신나게 카트 끌고 카트 끌고 이제 막 이것저것 주워 담았죠. 한참 주워 담았는데 뒤에 그 같이 갔던 서양 스님들이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하고 헤이 수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아짠 수라고 이제 심플하게 재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거는 그렇게 불러요. 웃다마실이 안 불러요. 아짠 차, 아짠만 뭐 이렇게 다 짧게 부르잖아요. 그냥 수라고 불러달라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수가 뭐 있을까 하니까 수미 양가 있잖아요. 그 수. 그래서 그건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짠수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저 스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그 뒤에 스님들이 역시 아짠수는 아우라가 달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스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계속 눈을 마주쳤는데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사님이 제 어깨에 있는 귀신을 봤는지 그 아우라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계속 쳐다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본인도 느껴요.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느낌적으로 다르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기운이 그렇게 퍼져요. 그 상태에서 자해를 보낸다거나 만약 자비사를 보내면 엄청난 힘이 그때 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도 아니죠. 특히 라마나 마하리시나 어떤 꼬살라 사야도 눈빛 보면 전혀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항상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또 공간성 얘기하다 또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선에 그걸 도구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확 이렇게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나중간에 이렇게 수행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막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좀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공간 확 열어버려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기운이 좀 다르다는 거를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경험하셨으니까는 수행에 편리한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